태공당 월주대종사 손상자 스님들이 조계종 100만 원약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사회복지에 헌신했던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 열심히 정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강원본부가 발족했습니다. 초대 본부장에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이 임명됐으며 민추보는 고성군과 금강산 예술례길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이념을 구현할 법인산하 건학위원회가 서울 캠퍼스에 가장 먼저 들어섰습니다. 건학위원회는 불교 인구와 학력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나설 계획입니다. BTN 불교TV와 BTN 불교라디오 울림이 추석을 맞아 감동과 휴식, 자비가 넘치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UHD 다큐 석굴암, 부석사, 공정사 등이 특집 프로그램으로 찾아옵니다.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위기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유산 메스 아이낙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다시 안방을 찾아옵니다. BTN이 추석 연휴 특집 세이빙 메스 아이낙을 재방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00만 원약 결집불사에 동참한 태공당 월주대종사 손상자 스님들에게 사회복지에 헌신했던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 더 열심히 정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조계사 노불자들의 결집불사 동참에 대해서는 경책으로 삼겠다며 감사와 정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원적에 든 태공당 월주대종사 손상자 스님들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금서남 주지 덕산 스님과 조계종 사업부장 주예 스님 등 태공 문도의 30여 손상자 스님들이 어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3,6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더 오래 받지 못한 아쉬움을 대신하고 몸소 보이셨던 자비 보살행의 가르침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조실 큰 스님께서 하시던 일들뿐만이 아니라 또 원장 스님께서 추진하시는 그런 100만 원력 결집에 저희들도 힘을 좀 모으자라고 해서 이렇게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참여하게. 원행 스님은 지구촌 공생애와 나눔의 집 등을 통해 은사 스님이 실천하셨던 가르침을 이어 더 열심히 정진하자며 감사와 함께 동료의 말을 전했습니다. 평소 때 국내에도 많은 복지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하셨던 뜻을 저희들이 잘 함께 기려서 잘 하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합시다. 앞서 조계사에서는 노불자로 구성된 해와나무 합창단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과 함께 예방한 해와나무 합창단원들은 등을 모연하고 제작해받은 상금과 동창금을 모아 100만 원력 결집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100만 원력 결집에 더 힘을 내라는 경책으로 삼겠다며 감사와 축원을 전했습니다. 보살님들도 100세까지 건강히 노래하세요. 이제 100만 원력 더 열심히 잘 하라고 하는 경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0대 불자부터 90대 최고령 불자까지 100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회화나무 합창단은 노불자님들의 신행단체지만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조계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 총무원장 스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 100만 원력 불사가 여보폭에 이렇게 무난히 잘 끝내시기를 바라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열심히 동참했고 앞으로도 또 잘해서 은사 스님의 유운을 잇는 손상자 스님들의 실천과 노불자님들의 십시일반 정성까지 내년부터 차례로 성과를 드러낼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전국 불자들의 정성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강원본부가 발족했습니다. 초대 본부장에는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민추보는 고성군과 금강산 예술례길을 복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 금강산 건봉사에서 어제 강원 지역의 새로운 본부를 개설했습니다. 강원본부 초대 본부장은 백담사, 원각사, 건봉사 포교당 주지 등을 역임하며 지역의 포교 활동에 전념하는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북한 유점사로 가는 평화 순례길을 복원하고 북한 신계사와 왕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민추본의 얼과 뜻을 기려 평화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건봉사가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은 한국전쟁 중 치열한 고지전이 펼쳐졌던 상흔이 깊은 지역이자 하나였던 지역이 남북으로 나뉜 분단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또한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곳으로 건봉사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평화통일운동의 중심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끼리 모여서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이제라 표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투번같이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의 사상에 입각해서 늘 항상 베풀고 자기 자각을 하면서 깨달아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정신이고. 한명중 고성군수도 역사의 고비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온 호국도량 건봉사와 민추본, 지자체가 적극 나서 남북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남북이 평화통일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민추본과 체결한 금강산 순례길 복원 업무 협약이 그 첫걸음이 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화 고성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을 확약드립니다. 한편 민추본은 발대식에 앞서 고성군과 금강산 순례길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인 통제구역 내 폐사지 조사와 발굴, 복원, 금강산권 불교문화재를 잇는 순례길 조사 등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평화적인 남북 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민추본은 남북 불교 교류 사업을 통해 평화 통일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이념을 구현할 법인산하 건학위원회가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 가장 먼저 들어섰습니다. 신행과 포교, 인재 양성, 글로벌 등을 기치로 불교 인구와 학력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나설 계획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 캠퍼스가 불교 중흥과 동국 발전, 건학불사 등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핵심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지난 봄 학교법인 동국대가 교육과 의료, 불교문화, 포교 및 보시문화 확산을 기치로 건학위원회를 출범한 지 5개월 만입니다. 법인산하 건학위원회 구성은 동국대 서울 캠퍼스가 첫 사례로 신행 포교, 인재 양성, 지속 성장, 재정, 글로벌이라는 5개 분과를 뒀습니다. 법인 건학위원회 고문인 자승 스님을 증명으로 하며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이 고문을 맡았습니다. 서울 캠퍼스 건학위원회는 제2건학을 위한 새로운 동국대학교, 100년의 미래를 연다는 각오로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가졌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불교 중흥과 동국 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캠퍼스 건학위원회는 종립대학으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불교정신 함양을 통한 불제자 양성과 포교, 지역 공동체 기여 및 한국불교 세계화에도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 인구와 학령 인구 감소에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는 게 서울 캠퍼스 건학위원회 설립 취지입니다. 학교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 학교가 국내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정진을 해야 되겠다. 종립대학 구성은 모두가 저마다 맡은 바 소임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에 매진한다면 동국대학교의 발전과 불교 중흥을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 캠퍼스 건학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분과별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어제 경내 대웅전에서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곡당 법장대종사 열반 16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에는 덕숭 총림 방장 우송 스님과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을 비롯해 박숙자 제7교구 신도회장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문도 대표 설정 스님은 수덕사의 많은 불사와 발전을 이뤘고 총무원장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앞장섰으며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최초로 만들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 스님의 법향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법장 대종사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수덕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5년 9월 법납 45년, 세수 64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BTN 불교TV와 BTN 불교라디오 울림이 추석을 맞아 감동과 휴식, 자비가 넘치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8월 진행했던 희망과 극복의 축제 2021 만해 축전 현장을 안방에서 다큐멘터리로 다시 만납니다. 20일 저녁 7시, 22일 오전 7시, 24일 오후 2시 반 만해 스님의 문학 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거룩한 성전이자 위대한 세계유산 석굴암을 BTN 불교TV가 국내 최초로 UHD 촬영한 다큐멘터리 동서양 멀티컬처 불후의 성전 석굴암도 시청자들을 기다립니다. 석굴암과 판테온의 도면 분석과 구조 분석 등 시청자들은 다큐멘터리를 따라가다 보면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 있는 석굴암의 비밀에 당도하게 됩니다. 웰메이드 명품 다큐 동서양 멀티컬처 불후의 성전 석굴암은 20일 오전 9시 반과 저녁 9시 반 하루 2번 방송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천년고찰 부석사를 담은 UHD 다큐멘터리도 추석 연휴 기간 불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으로 상징되는 아름다움과 부석사의 가람배치에 숨겨진 화엄사상,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선묘낭자와 의상대사의 이야기까지 담아냈습니다. UHD 다큐 유네스코 세계유산 화엄의 꽃 부석사는 21일 추석 당일 오전 9시 반, 저녁 9시 반 하루 2번 방송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또 하나의 산사, 봉정사의 UHD 다큐멘터리도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살아있는 건축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봉정사의 사계와 공간 곳곳을 UHD의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다큐멘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봉정사 천년의 뜰에 서서는 22일 오전과 오후 9시 반 2번 방송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의 온전한 치유를 원하는 불자들이 좋아하는 BTN 인기 프로그램 멈춤 그리고 쉼도 20일 오전 7시, 21일 오전, 오후 7시, 22일 저녁 7시에 각각 방송됩니다. BTN 불교라디오 울림도 추석 연휴 기간 특집 편성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진명임이라는 위드 코로나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21일 오전 7시에 심리상담센터 김동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더풀 조이풀 복림임이라도 가수 채윤과 함께 초보불자 탈출하기를 주제로 신나는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울림 트로트 라디오 3인방이 진행하는 울림 노래방은 20일 7시는 양지원 DJ가, 21일 7시 은간 DJ, 22일 7시 별사랑 DJ가 각각 책임집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위기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유산 메스 아이낙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안방에 다시 찾아옵니다. BTN 불교TV는 추석 연휴 특집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 방영했던 세이빙 메스 아이낙을 재방영합니다. 최진호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메스 아이낙. 1974년 이곳에 2,400만 톤에 이르는 구리가 매장돼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외국 기업의 채굴권을 팔기로 했고 2008년 중국의 국영 광산업체 MCC에 채굴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프랑스 고고학 대표단은 정부를 설득해 공사 전 메스 아이낙을 조사했고 유적이 발견돼 3년간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세이빙 메스 아이낙이 추석 특집으로 BTN 불교TV에서 다시 방영됩니다. بالاتر از همه چیز است. ما فقط به خاطر از اینکه هویت و فرهنگ مردم خود حفظ کرده باشیم و به جهانیان نشان بدیم که ما چنین مدنیتی داشتیم. 발굴 결과 5,000년 전에 구리 재련소를 비롯해 5에서 7세기에 수많은 불탑과 불상이 발굴된 대규모 불교 사원지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을 담은 세이빙 메스 아이낙이 전 세계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유적 보호 운동이 일어나 중국은 오랜 기간 채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재집권한 탈레반이 중국을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꼽으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완성시키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메스 아이낙도 개발 계획에 포함됩니다. BTN의 이번 재방영은 탈레반과 중국의 합작으로 다시 위기에 처한 메스 아이낙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ything that can be done to negotiate with the Taliban to protect Mai Sainak. There's a Chinese copper mine also at Mai Sainak. The Chinese company wants to start mining. None of that should happen, and the Afghan archaeologists need safe passage to leave Kabul. Otherwise they could be killed. 메스 아이낙을 제2의 바미안 석불로 만들지 않기 위한 고고학자들의 힘겨운 발굴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Saving 메스 아이낙. BTN에서는 추석 연휴인 오는 20일 저녁 10시 30분과 21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출제가를 막론하고 전법 포교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태고종 동방불교대학이 제39회 후반기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4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의 자부심을 갖고 사회와 불교를 이끌 미래 지도자로서의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수행과 전법 포교의 인재 양성을 위해 1982년 개교한 태고종 동방불교대학이 14일 제39회 후반기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전반기 60명에 이어 심사를 거친 9명의 학생이 입학해 모두 109명의 학생이 동방불교대학에서 수학하게 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정법과 불교 문화를 전승하는 종단 교육기관으로 동방불교대학의 자긍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법도생의 수행 정신으로 사회와 불교를 이끌 미래 지도자로 성장하길 기대했습니다. 전법도생의 사명을 다하는 진취적인 교육 도량으로 한층 더 높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미래의 대승적 지도자로서 우리 사회와 불교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동방불교대학은 출제가를 막론하고 종단을 초월해 지금까지 1,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바일 강의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방불교대학은 현재 불교학과와 범패학과에서 확대해 다양한 학과 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장 상진 스님은 불교 전문 포교사와 지도자를 양성해온 40년 역사의 동방불교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고 진취적 지도자로 도약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종단의 기본 교육기관이자 독립대학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불교계와 사회 각 분야 그리고 포교의 일선에 많은 교육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이날 후반기 입학식에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학장 상진 스님과 후법원장 해일 스님, 포교원장 법경 스님, 전국 비구니회장 현중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해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동방불교대학은 입학식에 앞서 지난 학기 학업 우수자 포상과 인재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협회 및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박람회에서 청정여행 콘셉트로 각광받는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소규모로 참가할 수 있는 기차여행 템플스테이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참가비를 할인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의 심신치유에 기여하고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 회장과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관 회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30년 넘게 기부와 봉사를 실천해온 박수관 회장은 어제 부산 진구 서은숙 구청장에게 10kg 백미 860호, 3천만 원 상당을 전달했습니다. 기부한 쌀은 부산 진구 관내 동사무소를 통해 지역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세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 연합신도회 임원과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최영욱 동구청장과 함께 부산의 대표적 쪽방촌에도 온누리 상품권 4천만 원 상당을 보시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상공인들이 추석 명절에도 다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비 나눔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월 대원사가 개산 8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국태민안을 발언했습니다. 지난 12일 방역 지침을 준수해 봉행된 법회에서 주지 향인 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극락전 현판식과 불상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향인 스님은 불자들의 원력으로 극락전 불사를 회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원사는 신도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산 8주년을 맞은 대원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봉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부처님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메디컴 코리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산과 경제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4천만 원 상당의 덴탈 마스크를 1,000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에 전달했습니다. 메디컴 코리아 배상진 부장은 오는 11월이면 백신 접종도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국민 면역력이 생기면 불안과 경기 침체가 해소되고 일상생활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기부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컴은 감염관리 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전문 기업으로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추석을 맞아 고려인과 북한 이탈 주민, 동남아 이주 노동자와 독거 어르신, 한부모 가족 등의 코로나 예방 물품과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